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올려드렸던 이제 스파링을 잘하는 비법에 이어서 거기에 좀 더 덧붙일 만한 내용이 생겨서 영상을 더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전주에서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다른 체육관에 가서 스파링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면은 선수랑 이제 생활체육 대회를 준비하는 이제 복싱 관원이었는데 그 둘이 하는 장면을 보고 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이제 선수를 상대로 스파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 문제가 좀 있어요, 확실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기는 마련이지만, 상황을 보니까 생활체육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수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선수가 공격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막아내기에 바빴고, 공격을 아무리 시도를 해도 선수는 잽 같은 경우에는 커트하거나 아니면 연타가 들어오면은 발을 써서 뒤로 빠지거나 해서 거의 공격을 아무리 시도해도 그렇다 할 그런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그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보는 사람도 많이 답답했어요. 이제 거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생활체육대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감이 없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도 알겠지만은 복싱을 하다 보면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할게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가 가진 카드가 별로 없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카드 게임이라고 쳤을 때 자기가 가진 카드가 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잽이라는 카드를 계속 내봤지만 거기서 계속 막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잽이라는 카드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잽이 안 먹힌다.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카드를 냈지만은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은 카드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죠. 자신이 가진 잽이라는 카드를 아무리 써도 먹히질 않는다. 그러니까 잽을 내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카드를 전부 다 썼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오히려 공격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잽이 통하지 않는 이유에는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전편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같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정적이 흐르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 무엇을 낼 거다라는 어떤 펀치를 낼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 개, 두 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좀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무슨 카드를 낼 거다라는 그런 예상을 한 장, 두 장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잽이라는 카드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선수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 잽을 낼 걸 알기 때문에 잽에 대한 그런 방어책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백스텝이라든지 커트라든지 피하기라든지 그런 잽을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잽을 쳐도 그 선수한테는 이제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싱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가 낼 카드를, 내가 낼 공격을 한 개, 두 개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맞는 주먹도 공격 기회가 보이면은 무조건 공격을 시도를 하는 것도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무슨 주먹을 낼지 기본적으로 한두 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 기회가 오면은 우리가 연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잽이나 원투 정도 들어가는 수준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더라도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들어오는 주먹을 한두 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수든 일반인이든 공격이 안 통하는 건 매한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링에 올라가기 전에 상대방이 낼 수 있는 카드, 상대방이 낼 수 있는 공격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한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카드 10장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는 절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카드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하면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자, 공격하는 입장에서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격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주먹 한두 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선수에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버리는 카드, 흔히 말해서 페이크라 그러죠. 버리는 카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버리는 카드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기술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잽잽 투긴 한데 앞에 잽잽이 상대방을 거의 공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앞에 잽잽이 상대방의 가드를 건든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때리는 모션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잽을 한 번에 들어올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오지 않네, 앞에 잽만 볼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한 타이밍이죠. 예상치 못한 타이밍은 바로 세 번째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기다리고 있을 때 예상하기로는 주먹 한두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한두 개가 잽잽인데 맞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상치 못한 타이밍은 바로 세 번째 잽잽 2까지 들어왔을 때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공격이 들어와서 공격이 효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분위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기술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유머라는 그런 기술을 뭐 가끔 책에서도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책에서 읽었던 아주 재밌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각나서 쓰고 싶은데 아주 어줍잖은 타이밍에 그런 개그를 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아주 기본적인 기술 잽잽2를 잘못 쓰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그런 효과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부자연스럽게 잽잽을 페이크를 주고 2를 집어넣는 그런 아주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자신이 역으로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주먹을 꽂아놓고 싶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반인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자신의 공격이 성공하지가 않았을 때 자신감을 제일 많이 잃어버립니다. 왜 공격이 성공하지 않냐? 기본적으로 상대방이나 모든 사람은 맞섰을 때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아주 실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횟수의 주먹을 예상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보통 한두 개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공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잽이나 라이트나 뭐 둘 중 하나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잽을 성공시키기 가장 힘든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 그 잽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앞에 버리는 카드가 있어야 돼요. 뭐 페이크, 잽을 모션으로 주고 다시 한번 마지막 잽을 더 길게 주는 그런 예상치 못한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잽, 탕, 길게. 잽, 탕. 앞에 페이크죠? 딱, 빵.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타이밍으로 자, 예상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바로 잽이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타이밍은 잽이에요. 세 번째. 자, 아주 기본적인 기술 딱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제 설명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기서 무궁무진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우리가 상대방과 대치했을 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분명 잽이라는 공격도 있겠지만 멀리서 칠 수 있는 훅도 있을 거고 멀리서 칠 수 있는 아래서 올라오는 어퍼 잽도 있을 거고 멀리서 치는 라이트, 스트레이트 2를 잽처럼 치는 거예요. 잽처럼 다시 한번 라이트로 어퍼컷을 한번 치는 것도 길게 어퍼컷을 길게 치는 것도 아니면은 가만히 있다가 라이트 훅으로 더 길게 한번 상대방을 흔들어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페이크 없이도 버리는 카드 없이도 잽, 훅, 어퍼컷, 스트레이트, 훅 벌써 6가지죠. 자, 이 6가지 기술만 좀 더 자연스럽게 연습해서 올라가도 상대방을 예상치 못한 기술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기술이라는 것은 잽이 아닌 다른 공격들이죠. 그런 공격들로 상대방을 좀 더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본적인 6가지 기술 외에도 좀 더 복합적으로 쓰자면은 페이크를 섞어서 쓰는 거죠. 페이크, 잽, 페이크, 잽, 페이크, 레프트 훅, 페이크, 레프트 어퍼컷 뭐 이런 식으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공격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까지
아마 쉽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제 설명이 충분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더 추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